예,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0일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정한영이라고 합니다. 음, 항상 진실은 바로 증명되지 않죠.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라고 해서 그거인 경우는 거의 없죠. 대중들은 항상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그냥 좀 믿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는 좀 그렇고. 자, 부동산 이야기를만 해야 되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참 이게 부동산 이야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고, 예, 민감한 부분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다 보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그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입장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의로 규정진다는 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중이들 정도의 수준이다. 그죠? 항상 그 정의감에 불타는 중이 때의 모습이 참 흑역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이제 뭐 한 40년이 지났지만.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제목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뽑고 뭐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비도 좀 오고 또 막걸리 먹으러 가야지 있다. 어제 안 먹었으니까. 그냥 좀 짧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최근 부동산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그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금 폭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계속 보면은 정의라는 이유로 공정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는 이유로 세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부과를 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써먹었던 수법이 뭐예요? 절대 다수는 세금의 이번에 혜택이 안 된다. 아니, 조건이 안 된다. 뭐 소수의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리는데 뭐가 문제냐. 만약에 그런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하러 예산을 씁니까? 그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특히 중위 수준들의 진보라고 떠드는 애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입니까? 민주주의를 실행하는데 절차적인 것이 하나가 다수결인 거지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다수결이 먼저가 돼버리면 논리가 돼버리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가 되고 나치즘, 파시즘이 되는 거죠. 이야기 자체가. 그걸 대놓고 하는 게 공산당이고 그걸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게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다수결은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예. 그 과정이 절차상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근본에 민본,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강조하는 민본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절차가 옳았으니 우리가 옳아 이딴 식의 논리를 피고 자기네들이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된 거야.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니까라는 이분법적으로 규정을 하죠.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번에 발표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냥 AI로 통해서 좀 뭐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역차별이 뭐니 다 떠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의미예요? 주식처럼 몇 년 있다 팔고 며칠 있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30년, 50년 전에 내가 구매한 가격하고 지금 물가하고 같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이 인플레이션 가격이. 제가 여러분들 부동산에 거래할 때 보통 뭐 일반인들은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부동산 거래가 없거나 중이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에 되는 수준들은 뭐 몇 년 안에 서로 뭐 땅을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가 분양되면 일반 토지는 더 심하고요. 일반 토지는 60년, 100년 동안 거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매물로 내놓는다고 팔리는 거 아니에요. 싸게 내놓으면 팔리지. 그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싸게 내놔도 안 팔립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달라요. 자, 주식도 우리가 뭐 그죠? 완전히 폭락하고 안 팔리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봅시다.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분양받았을 때 해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뭐 과거에는 30년이었고 요즘은 50년인데 30년 동안 전체 세대 중에서 몇 프로나 사고 팔기겠어요? 50%가 안 됩니다.
50%가 안 돼요. 50% 이상은 30년 전에 분양받은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보다 거래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전까지. 이게. 즉, 그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나중에 마지못해 팔고 나가는 경우예요. 이 자체가. 몇십 년 동안 돈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 이것만 보이는데 여러분들 IMF 때 금한 돈에 3만 원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금보다 현금이 더 급했다고요. 그 당시에 1억도 안 할 때 음마 아파트 사왔어야지라는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못 샀어요? 살 여건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야. 이자가 어마무시하고 현금을 어디서 동원해. 예? 몇천만 원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그 IMF 시절에 음마 아파트가 얼마 안 했다 이거지. 예? 지금처럼 자금이 돌고 대출 이자가 싸고 예? 시장에 내놓으면 거래가 되고 이런 시점에서 뭐 30억이니 50억이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게 가능했던 거지. 당시에는 멀쩡한 것도 예? 몇 푼 안 하던 시절이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그때 샀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샀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아니 당신이 싸게 사지 않았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 사이에 조건이 많이 바뀌죠. 인플레이션도 단순히 숫자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자체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해 못하는 애들이 마치 이게 뭐 있는 자들 아니 한 사람이 집 한 채씩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라는 식의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쟁들은 뭐 해도 끝도 없고 또 계속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팔았잖아요 아파트를. 네? 얼마에 샀어요? 3억 6천에 샀습니다. 그냥 AI 돌렸으니까 뭐 자료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7년 보유하고 얼마에 팔았어요? 25억 3,400에 팔았어요. 여기서 뭐예요? 이 IMF 때잖아요. 3억 6천이면. 예? 지금 25억이죠?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전혀 옳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이 상황에. 옳은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가치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다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금액만 숫자만 이렇게 오른 것 뿐이지.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지금 모든 혜택을 본인은 다 받았어요. 본인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가 남아있는 주민들이 이 이재명 대통령이 산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장담코 말하건데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통령보다 아파트값 더 많이 못 받아요. 왜 못 받아? 거기 대통령이 살던 집도 25억에 팔았는데 당신이 인테리어 했다고 야 저 기운 좋은 대통령이 난 그 기운 좋은 저 집도 말이야 25억밖에 안 하는데 가장 비싸게 팔고 나온 거예요. 본인의 지금 지위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걸 제가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마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키고 보는 이 시각. 예? 대통령이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욕먹을 일은 아니야. 근데 제가 왜 욕하고 싶냐면 본인은 욕먹을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왜 부의 축적을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예? 노동자가 1억을 벌면 세금을 5천만 원 내는데 부동산은 그죠? 보유했다라는 이유로 몇십억씩 남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가. 노동자는 1억을 벌을 때 그죠? 삼성전자에 있는 하이닉스에 있는 직원들이 요번에 뭐 얼마가 저거 상여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여금을 만약에 10억을 받아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 세금을 5억 낸다고. 하지만 뭐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국가 시스템의 바탕 위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노동을 했고 그 속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연예인을 하든 뭘 하든 소득을 남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똑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았다는 이유로 그런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또 그 돈으로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그런데 부동산은 뭐냐면 내가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즉 부동산을 소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래 가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10억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많이 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국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부동산은 국가의 시스템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 시스템 위에서 나의 시스템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을 국유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국가가 감당을 못 한다니까.
왜? 국가가 소유하는 순간 뭐가 안 들어와요? 재산세가 안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관리하는데 월급을 줘야 돼.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세금을 받아내요. 관리하는데 지가 알아서 잠 안 자고 열심히 뛰어다닌다니까. 예? 가서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개가 나면 그죠? 전쟁 나고 나면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재건 사업할 때 당신이 토지를 정상화 시키면 네 소유로 만들어 줄게. 잠 안 자고 해. 잠 안 자고 내 거니까. 부동산은 국가 시스템에 내가 투입을 하는 거라고. 전화할게요. 그렇잖아. 이게 다른 거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부동산은 내가 돈을 내야 된다고, 소유자가.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대체고 저항선이고. 응?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는 거주와 비거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투자와 투기의 문제가 아니야. 30년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투기라고 해야?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예? 내가 30년간을 저 땅을 보유했으니까 넌 투기 목적으로 보유했으니 그 마음이 은큼하니까 너는 안 돼. 그럼 누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 사람이 30년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뭐야 기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내고 있다고. 보유세를 내고 있다고. 그리고 각종 벌금이나 관리의 의무가 주어진다고. 여러분 차를 갖다가 폐차를 아주 때려 부시죠. 법에 제재 안 걸려. 그런데 건물이나 부동산은 국가가 원하는 형태로 관리를 안 하면 뭐가 생겨요? 구속된다니까. 내가 내 산이라고 해서 나무를 함부로 못 빼고, 내가 내 땅이라고 해서 흙을 함부로 못 퍼내고. 부동산과 일반 재화와 주식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성격 자체가, 기본 자체가.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돈 벌어서 주식하라고? 이 미친놈들아, 돈 벌어서 주식하고 삼성전자, 이재용이 좋게? 돈 벌었으면 집 사고 내가 편하게 잘 살아야지? 그 주식 쳐다보고 있으면은 좋냐? 결국은 내가 돈을 찾아서 내 삶을 영유할 때 좋은 거잖아요. 그럼 내 삶을 영유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배우자, 이성, 내 자식, 먹고 쓰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내 땅이 있어야 된다고. 내 영역이. 그건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식물조차도 자기 영역 싸움에 모든 걸 다 건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것을 무시하냐고.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끝으로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내용 쳐다보지도 않고 뭐 댓글 다는 애들이 있어요. 알아내 그 마음이나 수준을.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퇴임할 때까지 지지율이 높았어요? 최악이었다고. 대통령 중에 욕 제일 많이 먹었다고. 지금은 노무현 정신을, 아니 국민들한테 욕 제일 많이 먹은 행동을 한 게 대통령이었다고요. 자체가 욕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왜 이재명 대통령 욕하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그죠?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개인 대 개인을 욕하는 건 명예훼손이에요. 지금 저한테 욕해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시비 거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씩 요즘은 뭐 저장 용량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잘 캡처해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뭐예요? 공직 중에 대통령은 어떠한 욕을 해도 되는 거야. 어떠한 욕을 해도 물러가라 소리도 해도 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박정희 때도 욕했다니까. 지금 현재 운동권들의 다들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 다 박정희 때 욕하다 구속된 사람들 아니야. 모든 대통령을 다 욕했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국민의힘을 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살려놓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아주 좋거든. 얘네들 지금 메롱이잖아. 죽이지만 않으면 돼. 그냥 살려놓는 거야. 그냥 얘네들이 있어야 민주당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건 거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론 가치가 없는 일을 갖다가 마치 대단한 거 마냥. 뭐 무슨 뭐 계엄령 때 뭐 여의도에 왜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때 지지율이 가장 낮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어요. 퇴임 때까지. 지금 욕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 박근혜하고 이명박은
원래 욕하던 사람은 계속 욕하고 있지만 지지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조차도 지지했던 사람들은 욕 안 한다니까 아쉬워하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반성해야 되는 거냐면 지지했던 사람이 욕하잖아요 지금. 그죠? 열렬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있잖아요. 어? 지지율이 제일 높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직 기간 동안이나. 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대통령이잖아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국민들이 하라는 걸 한다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게 제일 쉬운 거라니까. 여론 정치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쉽다고.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 나중에 잘못되면은 다 대통령 탓만 하는 거지. 애기들이 원한다고 부모들이 다 해줘. 나중에 잘못되면 부모 탓할 건데. 내가 집사람하고 있으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요, 솔직히. 뭘 할 때 되면 안 된다, 뭐 한다, 잔소리 막 다 해. 왜 자기 말 안 듣냐, 막 계속. 지가 하지도 않을 거면서. 결국은 내가 하는데. 나중에 잘 끝나면 그때는 또 모른 척하고 또 쌩까. 잘못돼봐, 막 그냥.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잘 되면 쌩까고. 그게 약한 자, 착한 사람들의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은 왜 착한 척해요?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책임을 내가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임져요? 아니잖아.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남자가 책임져야 되잖아. 책임 안 질 놈하고 여자들이 왜 같이 사겨? 남자보다 여자들이 착하잖아. 논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솔직히 말해 이건 개 같은 소리예요.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갖다가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필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절정적으로 민주당 맨날 써먹는 게 뭐냐면 일단 유예. 몇 개월 유예. 당장 세금 낼 사람들이나 뭐나 왜 유예를 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지금 빠져나올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빠져나오지. 대부분 공무원들이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때 선착순, 그러니까 빨리 신청서를 내면 돈을 받는 거. 그죠? 예, 이런 건 유예 없어요. 무조건 선착순이야. 왜? 자기네들이 기획 단계부터 그 법안이나 어떠한 이벤트를 기획하기 단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딱 오픈런을 한다고 얘네들은. 그런 거는 이익이 되는 거는. 그런데 이익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항상 유예 기간을 둬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몰라. 아시겠어요? 일반인들은 야 그런 갭이다. 왜? 당장 내가 집을 팔 것도 아니고 땅을 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나중에 이제 보면 유예 기간이 지나서 혜택이 없는 거죠. 아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유예 기간을 두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아는 거라고.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이거에 빠져나갈 사람들이 분명히 정책할 때 자기네들 불만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왜? 아, 이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 그러면 일단 유예하면서 단계별로 실행해. 이 사이에 지도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불리한 거는 도망갈 시간을 벌리기 위해서 유예를 하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거는 선착순에서 빨리 하는 놈이 빨리 가져가는 식으로 항상 게임의 룰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 문제에서. 지금 이제 강력하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미 빠져갈 놈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다 빠져나갔다니까. 자기네들 혜택 받을 건 다 받고. 제일 먼저 이재명 대통령부터 빠져나갔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다 받아가면서 세금 거의 안 냈잖아요. 3억 주 사가지고 20몇 억에 팔고서 1가구 1주택이라고 본인은. 그래서 빠져나갔잖아. 근데 본인 주변 사람들이 왜 당신만 나가냐고 투덜투덜하니까 그러면 유예. 몇 개월 유예.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저는 계속 비판만 할 거예요. 비난만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따로 정책 제안이나 뭐나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예, 뭐 그 청원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따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제가 정책 제안도 하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좀 힘있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뭐 어쩌고 댓글 달고 뭐하고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예?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진보고 그게 똑똑하고 착하다고 그냥 대의가 이쪽이니까 이쪽에 붙는 거지. 예?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을 위기로 국민의힘이 당선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을 향하여 원팀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국이었죠. 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어요? 자기네들 세력만 공고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조국을 위한 내용에 조국이 없더라니까. 예? 조국을 위한 내용이 조국 씨한테 없더라니까. 예? 국민의힘을 악마의 축으로 만들어 놓고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완전 해체해도 되는 애들 갖다가 해체하면 더 진보된 다른 보수적인 다른 대한 세력들이 새로 뭉쳐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기네들의 위험 때문에 편하게 가고자 계속 국민의힘을 갖다 살려놓는 거지. 어? 고양이가 쥐새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화가 안 불어 죽이고. 국민의힘이 무슨 위기가 돼 지금. 국민의힘이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합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그 행동이 왜 국민의힘을 위험의 상대로 두고 당신네들이 계속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민주당이 잘못하면 얘네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제거 대상이야. 그냥 뽑아버리면 돼. 다시 해체 모임을 하던 뭘 하던 새로운 대안이 아예 나와야 된다고.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그냥 뽑아버리면 된다고. 근데 안 뽑아버리고 있잖아 지금. 얘네들하고 무슨 정치적인 협상을 해가면서 미적 이게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다가 당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내세워서 민주당하고 같이 양날개가 될 수 있는 견제가 될 수 있는 올바른 세력이 만들어져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경계하면서 서로 진짜 제대로 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자기네들의 지금 민주당 안에서 자리가 많아야 되는 거야. 민주당 국민의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안에 줄 서 있는 애들이 정체된 애들이 저 말단 기초의원부터 해가지고 또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다들 한 자리씩 하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애들이 민주당이 잔뜩 있잖아. 얘네들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줄 서서 그냥 안전빵으로 이제 지들이 한 자리씩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아니 국민의힘이 뭐야 해요? 있어야 된다고. 얘네들이 있어야지 이쪽을 대동단결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맨날 뭐냐면 아유 참 어이가 없네.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은 정도가 좀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드렸다. 이 문제는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 입에서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욕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게 전파력이 강해지냐면 세무사들이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어유 사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저희 좋은 뜻을 아는 거니까 좀 더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세무사들이. 좀만 일찍 세금 신고하셨으면은 팔았으면은 이 세금 안 낼 수 있었는데. 아우 이 혜택이 없어졌네요. 이제 세금 내야 돼. 가장 무식한 발언 중에 하나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것이 양도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양도세를 늘리면 양도세가 겁나서 빨리 팔 거다. 그럼 뭐예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빨리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산 사람은 양도세가 없어요. 참. 이잖아요. 한 번만 보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세금을 당장 안 팔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니까. 자, 다주택자나 뭐 비거주자가 자 팔았다고 해봅시다. 뭐 그럴 물건도 거의 없지만 그래 팔았다고 합시다.
팔아서 이 사람 세금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 그걸 산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팔 때는 이제 집값이 안 오르면 양도세가 없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내가 팔 이유가 없잖아. 예? 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 처음에 거래는 됐지만 거래가 돼서 된 사람이 다시 그 다음에는 비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안 팔리네? 아무도 안 파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과도한 규제입니다. 일단 과도한 규제하고 공급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규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금융 시스템이에요. 금리예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져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갔는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똑같단 얘기야. 집값이 떨어지나 집값이 오르나 소득 없는 사람은 내가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은 집 사는 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되는 거라고. 가장 포커스 소득이 늘어나는 방안을 갖다 만드는 거지.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언제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분양 시절에 초기에 8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분양해가지고 진짜 막 서울로 사람들은 몰려들고 막 이럴 때 과도기 때 있었던 일인 거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얼마나 번다고. 예? 막 어떤 게 뭐 30억에 50억에 팔렸으니까는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는 야 저거 투기해서 저렇게 많이 벌었구나. 실체는 안 그렇다니까요.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에서 5% 이상 수익률 나오는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괜히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욕해야 됩니다. 예, 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고. 예? 어떻게 무슨 신이야? 아 예수님도 욕할 마당에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따져야 되고 욕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 유튜브에 말만 하면 말이야 막 이 광신도들이라고 광신도들. 예? 그런 애들의 특성이 생각은 안 하고 어떤 관념에만 집착한다고. 예? 너는 잘났냐? 아니 못났으면 뭐 욕 못하는 거야? 내가 대통령보다 못났어도 욕할 자유는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 아닌 건 아니니까. 내가 뭐 모든 걸 내가 이재명 대통령처럼 잘났으면 내가 대통령 하지. 최소한도 뭐냐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뻔한 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뻔한 걸 갖다가 지금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개판인데 우리나라 세제처럼 개판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 부동산에. 논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맨날 소득 재분배. 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 나중에 실제적인 이야기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일부러 어그로 끌기 위한 제목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감한 비판을 이제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두려워서 이재명 대통령 욕하지 마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잘못했으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살아나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욕할 수 있어야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 욕먹으라고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거지 뭐 무슨 뭐 칭찬받으려고 대통령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 욕먹는 자리야. 욕 가장 많이 먹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지금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 하는 거지. 칭찬받으려면 뭐하러 대통령해. 그거 말고도 칭찬받을 일 많이 하면 되지. 욕먹으라고 있는 자리에 왜 욕을 못하게. 그걸 못하게 하는 새끼들이 뭐예요 지금 다. 걔네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오히려 또 극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네 급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건 없고요.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조차도 지지했던 사람들은 욕 안 한다니까 아쉬워하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반성해야 되는 거냐면 지지했던 사람이 욕하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유예기간을 두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아는 거라고.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이거에 빠져나갈 사람들이 분명히 정책할 때 자기네들 불만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왜? 아 이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 그러면 일단 유예하면서 단계별로 실행해. 이 사이에 지도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지금 민주당 안에서 자리가 많아야 되는 거야. 민주당 국민의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안에 줄 서 있는 애들이 정체된 애들이 저 말단 기초의원부터 해가지고 또
뭐야,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다들 한 자리씩 하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애들이 민주당이 잔뜩 있잖아, 얘네들이. 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줄 서서 그냥 안전빵으로 이제 지들이 한 자리씩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아니 국민의힘이 뭐야, 에? 있어야 된다고. 얘네들이 있어야지 이쪽을 대동단결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맨날 뭐냐면 아유 참 어이가 없네.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은 정도가 좀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드렸다. 이 문제는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 입에서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욕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게 전파력이 강해지냐면 세무사들이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어유 사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저 좋은 뜻을 하는 거니까 좀 더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세무사들이? 좀만 일찍 세금 신고하셨으면은, 팔았으면은 이 세금 안 낼 수 있었는데. 아우, 이 혜택이 없어졌네요. 이제 세금 내야 돼. 가장 무식한 발언 중에 하나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것이 양도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양도세를 늘리면 양도세가 겁나서 빨리 팔 거다. 그럼 뭐예요? 세금을 적게 내기서 빨리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산 사람은 양도세가 없어요. 참. 예? 이잖아요. 한 번만 보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세금을 당장 안 팔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니까. 자, 다주택자나 뭐 비거주자가 자 팔았다고 해봅시다. 뭐 그럴 물건도 거의 없지만 그걸 팔았다고 합시다. 팔아서 이 사람 세금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 그걸 산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팔 때는 이제 집값이 안 오르면 양도세가 없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내가 팔 이유가 없잖아. 예? 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 처음에 거래는 됐지만 거래가 돼서 된 사람이 다시 그 다음에는 비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안 팔리네? 아무도 안 파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과도한 규제입니다. 일단 과도한 규제하고 공급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규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금융 시스템이에요. 금리예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져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갔는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똑같단 얘기야. 집값이 떨어지나 집값이 오르나 소득 없는 사람은, 내가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은 집 사는 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되는 거라고. 가장 포커스 소득이 늘어나는 방안을 갖다 만드는 거지.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언제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분양 시절에 초기에 8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분양해가지고 진짜 막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이럴 때, 과도기 때 있었던 일인 거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얼마나 번다고? 예? 막 어떤 게 뭐 30억에 50억에 팔렸으니까는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는, 야 저거 투기해서 저렇게 많이 벌었구나. 실체는 안 그렇다니까요.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에서 5% 이상 수익률 나오는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괜히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욕해야 됩니다. 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고. 어떻게 무슨 신이야? 예수님도 욕할 마당에,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따져야 되고 욕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 유튜브에 말만 하면 말이야, 막. 이게 광신도들이라고, 광신도들. 그런 애들의 특성이, 생각은 안 하고 어떤 관념에만 집착한다고. 너는 잘났냐? 아니, 못났으면 뭐 욕 못하는 거야? 내가 대통령보다 못났어도 욕할 자유는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 아닌 건 아니니까. 내가 뭐 모든 걸 내가 이재명 대통령처럼 잘났으면 내가 대통령 하지. 최소한도 뭐냐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뻔한 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뻔한 걸 갖다가 지금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개판인데, 우리나라 세제처럼 개판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 부동산에. 논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맨날 소득 재분배. 어?
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 나중에 실제적인 이야기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일부러, 어그로 끌기 위한 제목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감한 비판을 이제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두려워서 이재명 대통령 욕하지 마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잘못했으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살아나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욕할 수 있어야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욕 먹으라고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거지 뭐 무슨 뭐 칭찬받으려고 대통령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 욕 먹는 자리야. 욕 가장 많이 먹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지금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 하는 거지. 칭찬받으려면 뭐하러 대통령에 그거 말고도 칭찬받을 일 많이 하면 되지. 욕 먹으라고 있는 자리에 왜 욕을 못하게. 그걸 못하게 하는 새끼들이 뭐예요 지금 다. 걔네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오히려 또 극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니 급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건 없고요. 예, 감사합니다.